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이 다른 오행의 기운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0쪽을 보면 목생성도라 하였습니다. 목, 생, 성, 도. 이 말은 바로 이 목기운이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목이 바로 목생성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초의 분화작용 전에 방각수리에서 생출되어진 최초의 점각을 목이라고 한다. 목의 본질은 생기와 성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목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목은 그 위로 끊임없이 솟아오르려고 하는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다른 오행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이 목을 만나면 화로 화한다. 이것은 목은 자연 생성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무와 나무가 서로 마찰을 가하게 되면 불꽃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일상의 예를 본다면 일과 일, 의욕과 의욕이 만나게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자연 발생적인 움직임이 바로 화기라고 하는 열정, 애정, 주변을 따뜻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화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이 화를 접해야 분열 발달하게 된다. 자연현상으로 봄 기운에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만물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화기는 빛, 즉 태양을 의미합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생명은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이 화를 접해야 분열 발달하게 된다. 자연현상으로 봄 기운에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만물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은 계절상 봄이고 이 화는 따뜻한 온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기는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생명은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목이 생각이고 이상을 상징하는데 멋진 생각만 있다고 모든 것이 멋있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노력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화입니다. 노력하는 행동이 있을 때 분열 과정에서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목이 토를 만나야 안정된다. 이것은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이치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고 거대하게 세워놓았다고 해도 막상 그 일을 실천하려면 어떠한 경제적인 여건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돈, 재물, 즉 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과 토의 관계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나? 그것은 목은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디어맨으로 비유할 수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곧 사업가로서 아이디어맨과
그 사업가가 어떤 그 서로 공존하는 것을 목이 토를 만나는 경우에 안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목이 금을 만나야 투쟁, 성숙, 점령 등의 작용을 시도하게 된다. 금기운을 움직이지 않는 바위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목기운을 소나무의 씨앗으로 비유하면서 예를 들어봅시다. 이 바위에 작은 씨앗이 하나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그 하늘을 향해서 계속 오르려고 하는 목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이 바위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성질, 이것을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위를 뚫고선 어떤 태양,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을 성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만큼이 되었을 때 하나의 멋진 소나무로 딱 완성, 자라난 것을 점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현상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기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투쟁하고 성숙하는 단계로 점령하는 과정을 바로 이 목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기운은 그 어떤 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기존의 것을 지키고 변형되지 않으려고 그 애를 쓰는 부분들, 그것을, 그 아픔을 인내하는 모습을 바로 금기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과 금은 상극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목이 수를 만나야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했습니다. 목은 끊임없이 자라려고 하는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자라려면 물을 빨아 올려서 그 수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오행의 작용의 상대성 원리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히 목과 수의 관계에서는 그 절대적인 그 목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목이라 하면 다 자란 나무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자라려고 하는 나무라고 해석하시면 그것이 더 맞습니다. 목은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기운은 꿈, 이상, 희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 즉 목이 오행 중 가장 강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뇌파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하려면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듯이, 수기운은 그런 목에게는 고갈되지 않는 생각의 근원, 대물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목이 자라려고 하는 자라남으로 상징된다면, 수는 우리가 힘들 때 잠깐의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그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자연 법칙상 어떠한 대물림 과정, 그 과정에서 섹스라든지 또 아니면은 유흥, 쉴 때
가만히 있는 것만이 쉬는 것은 아니고 이 목이 스트레스, 긴장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기운이 바로 수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목에 다른 오행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